네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병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께서 기고하신 칼럼, 이걸 좀 같이 보면서요,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칼럼 제목이 검찰개혁 4법에 실종된 국민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려면 검찰개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특히 그 국민주권 관점에서 방향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 있잖아요. 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또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네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지막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4가지인데요. 핵심은 그거죠. 검찰청 없애고 기소는 새로 만드는 공소청이 하고 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뭐 앞으로 중수청이라고 부를게요. 중수청이란 공소처, 경찰 이렇게 나누고 그렇죠. 이걸 또 국가수사위원회가 컨트롤한다. 뭐 이런 구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요. 근데 이 칼럼이 바로 그 지점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기관끼리 그냥 권력을 나눈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인 견제가 저절로 될까? 이런 의문이죠. 칼럼은 만약에 아주 강력한 정치 권력이 등장하면 새로 만들어진 기관들도 결국은 그 권력 입김 아래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 이런 중요 자리들 있잖아요. 네네. 이 후보 추천 방식이 대통령 의중이 좀 반영되기 쉽게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오히려 뭐랄까 독재를 마음먹은 대통령이 있다면 더 강력한 사법 통제 수단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권력을 나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또 다른 방식의 권력 집중이나 심하면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네, 그렇죠. 칼럼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 중수청 같은 수사기관이 너무 커지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이걸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사법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소개되고요. 그리고 김예원 변호사 제안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없애되 경찰 수사지휘나 보안 수사 기능은 남기자. 뭐 이런 대안적인 이야기도 언급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칼럼은 지난 그 소위 검찰 정권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민주주의가 좀 위협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그걸 생각하면 너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나누는 개혁 자체는 시급하다 이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에는 아주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결정적인 결함이요? 네, 바로 칼럼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사법 시민주권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법 시민주권. 이게 이 칼럼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네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칼럼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이 형사사법 권력의 3가지 영역, 그러니까 선발, 행사, 징계 이 3영역에서 시민의 주권, 다시 말해 사법시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선발, 행사, 징계요. 네, 예를 들면요. 미국처럼 시민들이 직접 검사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소청장 같은 사람을 뽑는 거죠. 아니면 미국 대배심이나 일본 검찰심사회처럼 시민들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판사나 검사 징계위원회 같은 곳에 미국 여러 주들처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뭐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사법 과정의 주체가 되고 통제까지 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근데 지금 법안에도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걸 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공소청이나 중수청에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되는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칼럼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구성을 대통령령에 맡겨버렸다는 거죠. 대통령령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자칫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외부 인사들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민 참여는 그냥 형식적인 들러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네네. 정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통 시민들, 특히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과반수를 넘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진짜 시민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다. 이게 칼럼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칼럼의 최종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검찰개혁 빨리 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사법시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시민이 형사사법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나 서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랑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이미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시민에게 정말 실질적인 판단 권한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논의를 사법시민주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기관끼리 권력을 어떻게 나눌까 이걸 넘어서서 그 과정에 시민이 어떻게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칼럼이 형사사법 영역에서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좀 확장해서 우리 사회 다른 영역들, 예를 들면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행정 영역에서도 시민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을지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